안녕하세요. 직업 진로의 길잡이 직진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입 자기소개서의 변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대입 자소서는 좀 변화가 일어났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입 자소서까지는 기본 문항이 3개였습니다.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이것을 통해서 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해라 해서 1000자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해서 교회 활동은 학교장 허락을 받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해서 1500자로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3번은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기술해라 해서 1000자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0자, 1500자, 1000자 참 힘들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었지만 컨설팅을 해주는 저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엄청 쏟아야 됐었고요. 또 쥐어짜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대입 자소서에서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이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걸 작성해라는 거죠. 띄어쓰기 포함해서 1500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랑 연관 있죠? 바로 작년까지 했던 2번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2번과 연관이 있었던 게 이제 1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재학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것을 작성해라 하고는 8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3번이 1000자였던 것이 8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은 편해졌죠. 예, 그래서 1번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율문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자율문항은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업을 할 것인지 지원 동기와 포부 부분을 많이 적게 하지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서울대는 도서에 대한 이제 이때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영향을 미친 3개의 도서를 적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22년에는 2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 권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자 이내로 작성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선정 이유는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 이 3가지를 적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400자 이내에 계기와 책에 대한 평가와 영향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텍 한번 볼까요? 예, 포스텍은 보니까 기존과 비슷합니다. 왜 지원하게 됐는지 이런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해서 재능과 특기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해라 라고 해서 800자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1000자 또 아니면 1500자였던 공통문항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800자로 변화가 일어났네요.
이번에는 카이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카이스트는 조금 특이합니다. 1번에 자율문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통문항이 2번, 3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4번이 있네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보니까 질문하는 인재를 카이스트는 양성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 질문을 1500자, 해결 노력을 800자로 이렇게 적어라 라고 되어 있고, 4번은 이제 진학하여 꼭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동기와 포부 부분이 되겠죠. 요걸 작성해라 라고 해서 800자. 자, 요즘 이제 2022년에는 800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성균관대 볼까요? 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로 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해서 800자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중앙대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대는 조금 특이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게재된 것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이제 작성해라 라고 해서 또 800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조금 학교들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학교만 보여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학종 부분에서 엄청나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감지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문항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중 1번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해서 1500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성을 하시느냐. 일단 진로와 관련된 노력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노력들을 내가 어떤 걸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생기부 중에서 진로와 연관된 활동했던 것들을 모두 다 꺼내 보십시오. 자, 꺼내 보시고 그것이 학습이 될 수도 있고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 꺼내 놓으시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중에서 정말 진로와 관련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학과와 연계성이 있는 것을 3개만 콕콕 집어냅니다. 자, 집어내서 왜 3개를 하느냐? 1500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개, 500자, 500자, 500자 이렇게 3가지를 500자 정도로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500자를 진로와 연관된 학습도 좋고 활동도 좋고 꺼내서 적으시는데 자, 이걸 적으실 때는 반드시 2갈씩으로 적습니다. 자, 2갈씩 자소서는 반드시 2갈씩입니다. 자, 2갈씩이란 게 뭐죠? 결론 앞에 냅니다. 자, 결론 앞에 내고 그 다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내가 학습했던 걸 어떻게 학습했는지 또 왜 학습했는지 또 학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즐거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달은 거 아니면 앞으로 대학 학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제 포 부분이 살짝 묻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500자. 자, 그렇게 500자를 몇 개 한다고요? 3가지를 합니다. 여기는 3가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활동했는 것들을 3가지 정도 적으시면 제일 읽으시는 분이 알차게 활동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2가지로 800자, 700자 정도 적으시면요. 물론 상세히 적으시면 800자, 900자도 알차게 적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을 800, 900자 800, 700자 적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500자로 압축해서 적는 게 좀 더 읽는 사람이 좀 더 간편하게 또 이해도도 높게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자 안에서 하나의 활동이나 학습 경험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3가지를 적으시면 좋습니다. 4가지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4가지 적으면 하나당 400자가 되지 않게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가지라는 의미가 조금 글을 적을 때는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법치르기라고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우리가 기존의 3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력도 잘 되고요.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생기는데 3가지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째 공통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또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라고 합니다. 자, 즉 뭡니까? 타인이든 공동체, 어쨌든 공동입니다. 그죠? 공동 안에서 내가 노력한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꺼내보느냐? 나의 생기부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통했던 경험이 있는지, 협력했던 경험이 있는지, 나눔, 배려, 리더십, 팔로우십, 경청. 자, 생기부에 꼭 요 글자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생기부에는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가 포함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함께 했던 친구에게 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니다. 자, 요거는 생기부에 이 글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기부는 결론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생들과 같이 해보면 여기 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예,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함께했던 친구나 함께했던 후배나 그래서 멘토 멘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후배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후배의 니즈, 그 후배가 원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학과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학과의 특성과 어울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마무리로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2갈식이라고 항상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2갈식으로 적으시고 중간에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적으시고 그 다음 학과를 적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800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800자, 하나의 사건 800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생들과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400자 플러스 400자 정도가 나오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 원하는 게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면 소통했던 경험, 리더십의 경험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성공한 것만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노력을 했는데 본인의 실수나 타인의 오해나 그래서 어떤 그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운 거면 괜찮으니까 적어보십시오. 단 본인의 성격 중에서 너무 치명적인 걸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서는 2개 정도로 400자, 400자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문항에 대해서 몇 학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서울대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무엇을 제시하죠? 예, 책입니다. 책. 여러분들 왜 서울대가 책을 제시를 할까요?
책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교 가면 책을 좀 옆구리에 끼고 사십시오. 물론 지금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보다는 영상을 더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책을 항상 옆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대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최근 3년이죠. 이렇게 명시한 것은 고등학교를 벌써 졸업을 한 지 한참 되신 분들도 신입생으로 대입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3년간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 책 두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이유를 기술해라. 그 이유가 800자입니다. 800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래서 각 도서별로 4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선정 이유가 400자입니다. 자, 선정을 한 이유를 내용 요약이나 감상 이런 걸 적는 게 아니고 뭐죠? 계기, 평가, 역량입니다. 자, 제가 다시 표를 그렸는데 책에 대해서 그 책을 내가 선정한 계기, 평가,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책을 선정하시겠습니까? 딱 두 권인데 전문서적, 인성서적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학과와 가장 연관 있는 전문서적 하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성을 다룬 그 책 하나, 그걸 선정을 하시고, 자, 800자로 가셨으니까, 계기 부분을 100자 이내로 적으시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지 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나의 뭐 생각들을 좀 더 확장하게 되었다든지 나랑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내가 무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시고 그것으로 나에게 준 역량 내가 앞으로 이런 책에서 본 걸로 깨달은 걸로 그걸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 부분을 한 100자, 평가 부분을 한 200자, 역량 부분을 한 100자 이 정도로 잡으셔서 글을 다듬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몇 권요? 두 권입니다. 두 권. 전문서적 한 권, 인문서적 한 권, 이 정도 선출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이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질문하는 인재를 원한답니다. 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노력 그걸 기술을 해라 라고 해서 질문이 150자 해결 노력 8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게 150자야 되잖아요. 150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가서 다루고 싶은 학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 질문을 150자로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분야와 연계를 둡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다면 왜 바다에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을까? 아니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이걸 찾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자, 먼저 이 노력을 적을 때는 계기를 먼저 적어주십시오. 자, 노력을 적을 때 계기를 먼저 적어주세요. 이걸 질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기를 먼저 적으시고 그 계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 책도 읽을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뭐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영상을 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문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 노력
그것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는 읽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실험도 하더라고요. 실험을 하기도 하고 또 연구 보고서를 적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을 살펴보면 작년 팬데믹과 올해까지 이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실제 가서 활동했던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어서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면 안 되고요.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또 그걸 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기에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느낀 점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 포지션까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대학교 조금 특이하죠. 추가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게재 중에 당신의 우수성을 좀 더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80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적었을까요? 예. 2번, 우리가 기존에 21년까지 있었던 2번과 3번만 살아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글이 압축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고 싶은데 적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 문항을 만들어서 살려두는 그런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21년도에 대입 자소서에 1번에 있었던 것들을 여기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를 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추구나 또 활동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서 3개만 적으라고 했잖아요. 3개밖에 적질 못해서 조금 아쉽다 싶은 것을 여기다가 좀 더 풀어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00 더하기 400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사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를 합니다. 2개. 자, 왜 이걸 하게 됐는지 계기 적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고 그래서 나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아니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대학에 가서 나는 어떻게 또 이런 학과에서 자세를 끼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연계를 두어서 400자 400자로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입 자기소개서의 변화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적는 대입 자기소개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